안녕하십니까. 시장과 함께 미래를 전망하는 한국신용평가 IS실 최영 실장입니다. 금일 팟캐스트에서는 평가정책본부 정혁진 실장, 정승재 연구위원, 강병준 연구위원과 함께 불확실성의 시대, 중국 관련 리스크 점검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다양한 채널을 통해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국 경제 현재 상황은 어떤지, 그리고 중국 경제에 드리워진 리스크는 어떤 요인들이 있는지 정승재 위원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평가정책실 정승재입니다. 왼쪽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중국은 과거 꾸준히 6에서 7%의 경제 성장률을 유지해 왔으나 2020년 이후로는 뚜렷한 성장률 저하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3년 상반기 GDP 성장률은 5.5%를 기록하여 수치상으로는 높아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작년 상반기 2.5%의 낮은 성장률로 인한 기저효과, 리오프닝 효과를 감안하면 기대치를 하회하는 수준입니다. 2023년 상반기 GDP를 지출 요소별로 살펴보면 8.2%의 성장률을 보인 소비 지출에 기대어 GDP를 지탱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수출과 건설 투자의 부진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무디스에서 예측한 중국의 경제 성장률 추이인데 중기적으로 성장률의 하향 추세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무디스 외에도 OECD 등의 주요 경제기관들의 전망치도 이와 유사한 모습입니다. 중국 경제의 중장기 성장을 제약하는 리스크 요인들은 크게 미중 갈등 및 글로벌 공급망 재편, 부동산 경기 침체와 지방정부 부채 부담, 청년 실업률 상승 및 인구 감소, 생산성 둔화 및 자본 효율성 저하 등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왼쪽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반중 정서가 심화되는 가운데 미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 동맹이 더욱 강화될 예상입니다. 또한 부동산 공급 과잉 문제가 단기간 내에 해소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부동산 리스크가 지방정부의 LGFV, 즉 지방정부 자금 조달 기구의 부채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높은 청년 실업률, 노령화 및 인구 감소 문제도 성장 동력을 약화하는 요인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른쪽 그림의 총 요소 생산성 추이에서도 보듯이 자본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는 점 또한 부담 요인입니다. 네, 앞서 설명한 리스크 요인 중 중국 부동산 리스크와 이로 인한 지방정부 부채에 대한 우려가 크게 부각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중국 부동산은 중국 가계자산의 약 70%, GDP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어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중국은 과거부터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통한 경기 부양책을 사용해 왔고, 이 과정에서 높은 부동산 가격이 유지되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버블이 끼어 있는 상황에서 공급 과잉이 불거지면서 가격이 급락하자 헝다그룹, 비구이 유한 등 부동산 개발 업체들의 크레딧 이벤트가 발생하는 등 리스크가 현실화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지방정부는 부동산 개발회사 등의 토지 사용권을 판매하여 부채 부담을 통제해 왔는데 부동산 경기 침체로 토지 사용권 판매 수입이 감소하면서 아래 오른쪽 그림에서 보듯이 채무 부담이 가중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중국 은행의 LGFV에 대한 익스포저도 은행 자본의 약 100%에 육박하는 등 금융권의 부담도 높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지역 분산이나 자산 건전성 관리 등을 통해 은행의 LGFV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져 왔고 중앙정부의 개입 가능성도 높아서 금융기관 리스크로의 전이는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리스크가 시스템 리스크까지 확장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앞서 언급하였듯이 부동산이 미치는 파급력을 강화하면 중기적으로 중국 경제의 성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중국 경제 전망은 좋지 않은 상황인데요. 한국과 밀접한 무역 구조를 가지고 있다 보니 영향이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강병준 위원님, 그럼 현재 한국 수출 경기 추이와 한중 간 무역 구조 현황은 어떤 변화를 겪고 있는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평가정책본부 강병준입니다. 중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수출 경기도 부진한 상황입니다. 좌측 한국 무역 수지 그래프를 살펴보면 2022년 4월부터 2023년 5월까지 1년 이상 무역 수지 적자 기조가 이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3년 6월에서 8월 무역 수지가 흑자로 전환되었으나 이는 본격적인 수출 회복에 따른 무역 수지 개선이라기보다는 수입액이 감소하면서 나타난 이른바 불황형 흑자의 모습입니다. 오른쪽 그래프의 주요 업종별 수출액 추이를 보시면 실적 호조를 보이고 있는 자동차 업종 이외에는 전반적으로 2022년 대비 수출액이 하향 조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2년 12월 중국 정부가 리오프닝을 결정하면서 한국 수출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졌었는데요. 리오프닝 이후에도 대중국 수출액은 아직까지 과거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3년 7월 누적 기준 한국의 수출액은 총 3,575억 달러로 전년 동기간 대비 13% 감소하였는데요. 같은 시기 한국의 대중국 수출액은 26% 감소하여 한국 수출 부진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오른쪽 그래프에서 월별 수출액 추이를 보시면 2021년에서 2022년 한국의 월 평균 대중국 수출액은 133억 달러였는데 2023년에는 90억에서 100억 달러 수준으로 감소하여 유지되고 있습니다. 즉 아직까지 리오프닝 효과는 가시화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3년 한국의 대중국 수출 감소는 중국의 수입액 자체가 감소했다는 점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국가별 수입 시장 현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중국 수입 시장 내 한국의 점유율이 하락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2001년 이후 9에서 11% 내외로 유지되던 한국의 중국 시장 내 점유율은 2023년 들어 최저치인 6%로 하락하였습니다. 이는 최근의 중국 시장 상황이 한국의 주요 수출 산업에 특히 부정적으로 작용했음을 의미합니다. 즉 중국 경기가 부진했던 점 이외에도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한 국가 간 경합도 증가 또는 중국 자금률 제고 등 구조적인 요인들이 한국의 점유율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중국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과거 수준의 점유율을 회복할 수 있을지 여부는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주요 수출 업종의 한중 무역 수지 추이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자동차 철강을 제외한 반도체, 석유화학, 디스플레이, 정유 모두 대중국 무역 수지는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무역 수지가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중국 경기 둔화가 한국 수출 경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그런데 중국 경기 둔화는 부동산 리스크 등 내부 요인뿐 아니라 외부 요인도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대중국 견제를 위한 각종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있는데요. 미국 주도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져온 변화, 그리고 향후 전망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미국 수입 시장에서 나타난 변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 11월 중국이 WTO에 가입한 이후 중국의 미국향 수출액은 꾸준히 증가해 왔습니다.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2001년 이후 중국의 미국향 수출액이 전년 대비 감소한 경우는 총 5번 있었는데요. 그 중에 10% 이상 감소한 경우는 총 3번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 따른 2009년 경기 침체이고 두 번째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부과에 따라 미중 무역 분쟁이 현실화된 2019년입니다. 그리고 2023년이 세 번째인데요. 2023년 상반기 중국의 대미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5% 감소하였는데 상반기 실적 기준이기는 하지만 과거 2009년과 2019년의 연간 기준 감소율보다 더 높은 감소율을 보였습니다.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미국에서 중국산 점유율이 높았던 섬유, 의류, 저가 가구, 장난감 등의 주요 품목에서 과거 대비 중국의 점유율이 낮아진 것으로 파악됩니다.
반면 미국의 리쇼어링 정책에 따라 미국 시장에서 멕시코, 캐나다의 점유율은 상승하여 미국 수입 시장에서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중국 견제와 이른바 프렌드 쇼어링 정책에 따라 글로벌 투자의 흐름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에 이어 바이든 정부도 IRA, 칩스법 등으로 대중 견제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아래 오른쪽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중국으로의 해외 직접 투자 유입액은 2022년 2분기 이후 급감한 모습입니다. 인도 아세안향 해외 직접 투자 유입액은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2022년에는 아세안향 FDI가 중국향 FDI를 넘어섰습니다. 글로벌 수출입 시장에서 중국의 영향력은 여전히 상당하지만 중국, 대만 간 지정학적 리스크 우려와 중국 인구 구조 변화, 인건비 상승 등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 중국의 생산 기지로서의 위상은 과거 대비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대중국 의존도가 높은 한국 무역 구조를 고려할 때 중장기적으로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미국의 리쇼어링 정책 영향이 최근 본격적으로 가시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의 대중 수출 구조 변화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뿐 아니라 중국 경기 침체, 그리고 중국의 자급화 정책 등도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경로를 거쳐 우리나라 주요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지 이번에는 정혁진 실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평가기준실 정혁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국 시장 변화의 영향은 크게 중국의 경기 침체, 중국의 자급화 정책,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세 가지 요인으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습니다. 먼저 중국 경기 침체의 부정적 영향은 내수 부진에 따른 직접적 영향과 간접적 영향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의 전자제품 소비 감소는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수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메모리 반도체 업황 부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간접적 영향은 중국 내수 감소로 중국 내에서 생산된 물량이 수출 물량으로 전환되면서 역내 수급이 악화되는 영향입니다. 이는 대표적으로 철강 산업에서 관찰할 수 있습니다. 최근 경기 부진으로 대규모 철강 공급 능력을 흡수할 만큼 견조했던 중국의 철강 소비가 위축되면서 철강 업종은 다시금 공급 과잉 압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국 업체들이 누적된 재고를 수출하면서 오히려 우리나라의 중국산 철강의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공급망 재편의 영향은 현재 우리나라 수출 산업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부품 등 중간재를 중국에 수출하고 중국이 이를 조립해 미국에 수출하는 무역 구조 하에서 무역 흑자를 창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중국의 미국 시장 점유율이 하락하면서 중국의 수출이 급감하는 등 한국, 중국, 미국으로 이어지는 무역 구조의 변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은 2007년부터 2022년까지 장기간 미국 수입 시장에서 1위의 점유율을 유지해 왔으나 2023년 상반기 미국 시장 점유율은 멕시코, 캐나다에 이어 3위로 하락하였고 이러한 영향으로 2023년 7월 중국의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무려 14.5% 감소하였습니다. 네, 우리 기업들도 이러한 중국 시장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을 것 같긴 한데, 어떻게 하면 중국 시장 변화의 부정적인 영향을 이기고 실적 변동성을 완화할 수 있을까요? 중국 시장 변화의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국 대비 기술 및 제품 경쟁력의 우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LCD, 석유화학, 철강 등 우리나라 주요 산업에서는 중국 업체들의 지속적인 생산 능력 확충으로 인해 큰 폭의 수급 환경 저하를 경험한 사례가 많습니다. 그리고 중국 대비 경쟁률이 뒤처지면 다시 역전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반면 메모리 반도체 산업은 중국과의 기술 격차가 유의미한 가운데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관련 규제 등으로
중국의 자금률이 중기적으로 유의미한 수준까지 개선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이에 메모리 반도체 산업은 향후 중국 경기 회복 시 충분한 수혜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자동차, 석유화학, 철강, 디스플레이 등 다양한 업종에서 중국과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기술 및 제품 경쟁력의 우위를 확보한 경우 중국 경기 반등과 함께 턴어라운드가 가능하며 공급망 재편 가운데서도 기존 지위에 영향이 제한적일 것입니다. 공급망 재편은 위기이자 기회이기도 합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공급망 재편 및 중국에 대한 고립 정책은 중국과 경쟁 관계에 있는 산업 또는 중국이 추경하고 있는 산업에 오히려 긍정적인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공급망이 재편되는 과정에서 한국 산업은 중국을 대체하거나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수출 시장을 확보함으로써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자동차 산업은 중국 시장 내 점유율과 대중국 수출 비중이 이미 크게 하락한 상태이지만 미국과 EU에 대한 판매가 호조를 보이고 있어 중국 시장 변화에 영향이 제한적입니다. 정유 산업의 경우는 인도들 개발도상국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점이 긍정적입니다. 한편 중국 제품과 경쟁이 심화된 석유화학, 정유, 철강 업종에서는 사업 다각화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2차 전지 및 관련 소재 분야로 사업 영역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 변화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설명한 부정적 요인과 이에 대한 완화 요인이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종별로 우리나라 산업이 받는 영향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설명 부탁드릴게요. 중국 시장 변화의 영향을 일시적으로 받는지 아니면 구조적으로 받는지 여부는 중국의 자금률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자금률이 낮은 메모리 반도체 산업은 일시적인 영향이 예상되지만 나머지 산업은 구조적 영향이 예상됩니다. 시장 변화의 영향 정도는 기술 제품 경쟁력, 대체 수출 시장 확보 수준, 중국에 대한 수출 비중 및 중국 시장 내 지위 등에 따라 향후 차별화될 전망입니다. 산업별 구체적 내용은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동차 산업은 중국 시장 내 점유율과 중국 수출 비중이 이미 구조적으로 크게 하락한 상태이나 대체 수출 지역을 확보하고 있어 영향이 제한적으로 분석됩니다. 자동차 업종과 유사하게 디스플레이 업종의 경우도 LCD 시장이 이미 중국 업체들에게 잠식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모바일용 OLED 시장에서 중국 업체들이 기술력 개선과 생산 능력 확충을 바탕으로 빠른 속도로 국내 업체들을 추격하고 있어 향후 그 영향이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의 경우 중국이 큰 소비 시장이자 글로벌 제조기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수급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최근 중국 경기 부진에 따라 향후 수급 회복 강도가 약화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 반도체 산업 육성이 팹리스 부분에 집중되어 설계, 제조, 후공정에 걸쳐 고른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미국의 첨단 반도체 생산 장비 규제까지 더해져 자금률을 높이는 난이도가 크게 상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중국 시장 변화로 인한 업계의 구조적 변화는 제한적일 전망입니다. 그리고 HBM3, DDR5 등 차세대 제품군의 높은 성장세를 고려할 때 중국 시장 변화의 영향은 중간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정유 산업은 설비 증설이 계속될 예정인 가운데 내수 부진으로 중국산 석유 제품이 자국 내에서 충분히 소비되지 못한다면 역내 석유 제품 수급과 국내 정유사 실적에 부담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장기화되는 우크라이나 사태, 선진국 시장의 노후 정제 설비 폐쇄 등 공급 측면의 제약 요인과 인도 등 개발도상국의 석유 제품 수요 증가 추세를 고려하면 중국 시장 변화의 영향은 중간 수준으로 전망됩니다. 석유화학 업종에서는
중국이 2010년대까지 다운스트림 및 중간 원료 제품 위주로 설비를 증설한 데 이어 2019년경부터 NCC, PDH 설비 등 업스트림 생산 능력을 확충하기 시작했으며 원유에서 직접 석유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COTC 공장도 도입해 중국 제품과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업체들이 미국, 인도 등에 대한 수출을 늘리고 있지만 중국향 수출 감소분을 보완하기엔 부족해 보이며 운송 비용 부담으로 수출처 다변화도 쉽지 않아 중국 시장 변화에 영향이 클 전망입니다. 철강 업종은 중국이 전 세계 철강 수급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중국으로부터 수입 비중이 절반에 이르고 중국향 수출 비중도 10% 정도 차지하여 중국 시장 변화의 영향에 민감한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경기 부진으로 인해 중국 내에서 흡수되지 못한 철강 제품이 국내로 유입되고 있고 한국의 중국향 수출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중국이 부동산 개발보다는 신형 인프라나 첨단 산업에 중점을 두면서 경기 부양책을 전개하고 있어서 중국 내 철강 수요의 구조적 감소도 우려됩니다. 다만 중국 철강 산업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이루어진다면 만성적인 공급 과잉 구조가 개선될 수도 있습니다. 즉, 중국 정부의 공급 측 개혁 수준이 중장기 수급 여건을 좌우할 전망입니다. 호텔 면세 업종의 경우 최근 중국이 해외 단체 여행을 허용하면서 수요 회복이 기대되지만 중국의 경기도나 한중 관계, 높아진 중국 자체 면세 사업 위상 등을 감안하면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실적 회복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지금까지 정책본부 정혁진 실장, 정승재, 강병준 위원과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중국 경기 부진과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내용을 다루어 보았는데요.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당사가 올해 4월과 9월 발간한 불확실성의 시대, 한국 기업들이 직면한 구조적 리스크 점검, 그리고 중국 관련 리스크 점검이라는 리포트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추후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